우리가 웃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응급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좀 그렇게 오늘 다 모셨는데,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위대한 차관께서는 이제 본인이 전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응급은 아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분들을 모셨어요.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내과적인 응급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환자 입장에서는 아프면 응급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응급실 대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응급실이 잘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정부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환자분들이 얘기 불안이 되게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응급실에 못 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갔다가 거절당할까? 이런 것 때문에 전화 문의가 엄청 많으세요. 네. 정말 응급이면 의뢰서를 써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가서 의뢰서 가져가시면 의료보험 적용도 되시고, 요즘에 너무 간단한 질병은 사실 응급실에서 안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와서 점검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평가해서 바로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왔을 때 뭐 열나고 폐렴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과에서도 너무나 잘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다. 아프면 그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동네 의원으로 가게 되면 가서 요즘같이 독감 전증 때문에 사람도 많이 밀리고 그러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서 이제 내과 외래로 가면 한참 기다렸다가 진료를 보면 아, 이거는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시간을 허비하면서 병이 더 중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합병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보셨을 때 아, 이거는 응급실 쪽으로 먼저 가야 되는 증상인지 아니면 동네 병원으로 가도 되는 건지 그거를 조금. 그러면 이런 증상일 때는 개인은 오지 마세요.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이런 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일단은 좀 심한 흉통? 흉통, 가슴 통증. 오랜 기간부터 있었던 애매하게 지속되는 흉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갑작스럽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흉통이 있는데, 그쵸, 막 너무 부둥켜 안고 그냥 막연히 내과 의원에 와가지고 가만히 그냥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한번 경험한 게 그 어떤 인부분께서 벌에 쏘여가지고 아나필락시스로,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으로 오셨는데 딱 봐도 안색이 창백해 보이시고 네, 뭐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그냥 내과 의원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 느껴보는 그 심한 가슴 통증은 일단은 응급실. 그리고 벌에 쏘이거나 이런, 그러니까 근데 아나필락시스 벌에 쏘였을 때 그냥 통증만 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숨이 좀 차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럴 때는 바로 응급실에 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응급실도 너무 먼 경우가 있어요. 119로 보통 많이 감별을 하시거든요. 전화해서 이제 거기서 구조대에서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너무 안 좋다, 흉통이 있다, 그럼 일단 119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119에서 가이드를 해줍니다. 아, 이 정도는 응급실 가셔야 된다, 이 정도는 가까운 병원 가셔서 진료하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가이드를 좀 받으시고요. 만약에 그조차도 너무 안 좋을 정도로 땅벌에 쏘였는데 호흡곤란 온다, 어디라도 병원에 가셔야 돼요. 개인으로. 근데 이제 성희영 선생님은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벌에 쏘인 어른께서. 저희는 많이 옵니다. 그런 아나필락시스 환자가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병원 앞에 바로 또 운 좋게 119가 있어요. 저희 병원 바로 앞에. 그래서 와서 쓰러지시면 제가 이제 대충 막 살리고 산소 주고 해갖고 CPR 할 정도만 아니면 일단 살려서 빨리 연락해드립니다. 지금 김정은 선생님의 의문의 1패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은 환자가 많으신 거 제가 지금 들으면서 나는 환자가 외래 환자가 없는데 나는 댁이 없는데 우리는 오면은 바로 환자 기다릴 걱정부터 하잖아요. 우리 병원은 기다리니까 기다리다 위험해질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리뷰에 보면 그런 게 저희 병원은 원장님 바로 만나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많아요. 네. 김정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럴 때는 의원 말고 응급실로 가자.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 그 혈변을 좀 보서 온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냥 치질이 있을 때도 혈변은 그냥 흔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네 의원 가도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단순한 치질이 아니라 진짜 안에 문제가 있어서 대량의 혈변이 나오는 경우는 동네 의원에서 처치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원인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출혈량이 많으면은 뭐 조영술을 통해서 색전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술로 돌려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동네 내과의원에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고령이시거든요. 내시경 자체도 위험한데 거기다가 피가 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하다가 또 굉장히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의 혈변을 보는 환자에서 특히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몸에서 출혈이 생기면 그 보상작용으로 심박수가 빨라지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아니면 막 어지러우면서 아니면 집에서 또 혈압이 낮다. 환자가 혈압이 낮아졌다는 건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어지럽겠죠. 어지러워. 식은땀. 어지럽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식은땀. 나고 얼굴이 또 의식이 창백해지고. 조금 소실이 된다. 이런 아주 심각하죠. 맞아. 그럴 때는 그렇죠. 그럴 때는 본인이 전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응급이네. 그럼 차관님도 이해할 만한 그 응급이 되겠네요. 또 이제 마비에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제 간질을 한다든가, 뭐 간질 발작 또는 뭐 이제 뭐 말이 어눌해진다든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의식 소실이 있었다, 또는 뭐 손발이 안 움직인다. 어르신들 특히 뇌졸중 증상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되게 경미하게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뭐 손가락이 조금 잘 안 움직이고, 뭐 제가 하나 경험했던 경우는 여기 잡으려고 그러는데 절로 간다 손이, 뭐 이러는데 전혀 뇌졸중이라고 예상을 못. 저도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안 움직이거든요, 이거. 아, 이게 안 움직여요, 진짜. 수술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해드려요. 아니, 이렇게. 아니, 하필 이 손가락이죠, 하여간 이렇게. 그래서 아니, 저는 정말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무슨 방아쇠 수진가 막 하여간에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비가 올 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심하게 열이 나시는 경우도 너무나 고열과 동반해서 혈압이나 뭐 이런 게 안 좋아지신다면 예. 조금 이제 내과에서 기다리시다가 처치 안 되시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생체 징후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면 응급실에 119나 이렇게 응급실 가셔야 된다. 환자분 이게 심한지 모르고 왔다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의사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오늘 하루부터 아팠다. 근데 위가 너무 아프고 막 식은땀도 흘려서 선생님 저는 오늘 내시경을 하러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젊은 남자분들이 창공이 잘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배를 딱 만져봤는데 하루밖에 안 됐는데 배가 정말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뭔가 있다. 그래서 식은땀 막 흘리시니까 그래서 엑스레이 일단 찍어드렸죠. 혹시라도 이렇게 천공 되면서 공기 새 나간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원하시니까 내시경을 해드리자. 딱 들어갔더니 천공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죠. 큰일 났다. 근데 안타까운 게 그분이 수면 내시경을 해갖고 그 상황은 저 혼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응급실에 가야겠다. 그래서 보호자를 열심히 불러서 응급실에 잘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나중에 수술을 잘 받고 돌아오셔서 선생님, 근데 제가 내시경을 했는데 왜 천공이 됐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 놀랬죠. 그래서 환자분 제가 요 찍은 거를 다 보여드렸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내시경을 하다 이제 찔렀다고 그렇게 생각을 생각했는데 이제 염증이 막 있고 이렇게 막 안 좋은 교양이 딱 보이니까 이제 보고는 아시더라고요. 오히려 선생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 CPR 하는데 환자 살렸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하고 환자 보호자가 나 여기 가슴뼈 다 부러졌다고 보상하라고 막 얼마나 그 슬픈 얘기던지 사실 의사들이라면 또 이겨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